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다시 만드는 세상과 뉴스토마토가 함께 기획한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봉헌나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탄탄한 패널분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봉건우 위원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보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대학생위원장 맡고 있는 봉건우라고 하고요. 되게 놀랍게도 성씨가 같아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친척 아니고요, 우리.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친척 아니고 카르텔 아닙니다. 네, 카르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들 많이 잘 하면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봉건우 위원장님이 또 방송 프로라고 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프로는 아니고요.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건우랑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따로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이라고 되게 진중하고 또 요즘 시국에 되게 중요한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긴장하기보다는 이게 건우만큼 제가 더 많이 출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경험상 긴장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긴장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네. 풀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럼요. 걱정하지 또 마세요. 열심히 제 소신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패널분 전재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립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구 병 지역에서 대학생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다 이제 대학생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플랫폼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다 구독시키겠습니다. 역시. 다 구독시킬 테니까 많이 좀 출연시켜 주십시오. 여기 멘트부터가 벌써 방송 천재의 어떤 감사합니다. 기질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저희 첫 코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첫 코너 헛소리 금지구역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헛소리를 다뤄보는 헛소리 금지고요. 자, 오늘 각 패널분들께서 하나씩 꼭지를 가져오셨는데요. 저희 봉건우 위원장님부터 한번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이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슈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최종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락할 것이 어찌 보면 자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후보까지 누가 결선으로 진출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었는데 결국 홍준표 후보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탈락한 직후에 거의 직후죠.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 더 이상 당내 역할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있는데요. 위원장 건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당내에서 역할이 없고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또 유사한 시간대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될 거. 오늘 조기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서울 시민으로 요거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가고자 합니다.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살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담 없이 시장통과 거리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남기셨습니다. 아, 거두님은 이게 어떤 헛소리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이슈가 조금 더 두 번째 올렸던 저희가 말씀드렸던 글 자체가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라는 이야기. 아무래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시기도 했었고 물론 경남지사도 했고 대구시장도 했지만 서울에서 오래 사셨겠죠. 다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소임을 지고 있던 곳이 대구였고 맞죠. 대구시장을 사퇴하시고 대선 경선에 뛰어드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멘트. 이제 대구 시민들에 대한 일말의 어떤 의리가 없는 것과 같아 보이는 그런 형태의 글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가장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경선을 치르는 도중에 대구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큰 산불이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부시장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일말의 죄책감 없이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것이 이제 아무리 오랜 정치 인생을 끝냈더라도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발언이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이거 사실상 커밍아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나 대구 관심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경남도지사를 하고 대구시장을 가고 했던 것들 그 과정에서도 항상 대선을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 사실 정치인 중에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네, 거의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린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이나 뭐 수도권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좀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시민과 도민을 섬기는 분위기가 있다면 제가 지인한테 들었을 때 대구에서 대구시장은 거의 왕이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익숙해져 있던 분위기 때문에 대선도 유사한 형태로 나왔고 또 그리고 결국 마지막엔 대구에 대한 연을 그리고 대구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게 아닌가. 너무 끔찍하네요. 라는 상진님 어떻게 생각입니다. 보셨어요? 이제 뭐 봉 위원장님께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이슈 혹시 관련해가지고 고향이 여쭤봐도 돼요?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아 고향 서울이에요? 서울 시민으로서 홍준표 어떠세요? 이제 시장 통해서 만나시게 될 텐데. 홍준표가 서울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나갔나요? 사실 이게 재출마? 너무 제 나갔어요. 출마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만약에 대구 시민의 입장이었으면 나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버리고 이게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이게 탈당까지 선언을 해버리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쵸. 갑자기 서울 시민으로 남겠다? 그 서울이라는 단어만 안 사용했더라도 그렇게까지 파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큽니다.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뭐 그냥 대구시장을 한 이유는 그냥 자기가 윤석열 내란숙에 의해서 어쨌든 낙향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구시장으로 피신을 한 거고 그리고 대구시장을 간 이유는 나 여기서 그냥 닥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나 대선 나와주면 지지해줘라 뭐 이런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내피셜도 있고요. 뭐 그거 이어서 얘기하면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냥 스펙 쌓기용인 거죠. 아 정답이죠. 네. 대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던데 백수로 있으면 애매하니까 그렇죠. 나가면 당선되는 거 가가지고 그냥 한 거잖아. 사실 이 대구시장을 나왔을 때 경선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구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뚜렷하게 머리에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사실 의문이 들었던 게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내용. 어쨌든 30년간 정치를 했던 큰 정치인인 건 맞잖아요. 이제 그쵸, 보수와 맞아. 진보를 여야를 막론하고 큰 정치인인 건 맞습니다만 정치라는 곳이 사실 우리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같은 당의 다른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혹은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인데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게 홍준표 후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캠프의 대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만 많은 인사들이 거의 이제 이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김문수 캠프 합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던 내용들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이제 의구심을 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대통령을 준비했던 사람이 어떻게 경선이 끝났다고 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나 집에 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것을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유물, 입신양명이죠. 그렇죠. 입신양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그만뒀는데 뭐라는 이제 뭐 정말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이라는 사람이 컸다는 건 대구 시민, 경남 도민, 대한민국 국민들, 뭐 저는 사실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지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사유물로만 생각한 발언인 것이 아닌가. 그 사실은 이게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는데 사실 홍준표 씨가 좀 착각하는 게 은퇴하는 거 아니라 안 뽑혀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냥 혼자 삐졌으니까 나 이제 그만할 거고 서울시 그 송파구 쪽 사시잖아요. 나 원래 감추고 있었는데 나 서울 시민이었고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30년 정치한 사람의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 아니었나 사실 싶습니다. 삐진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삐진 준표죠. 솔직히 말하면. 삐진 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신진수양 잘하시길 바라고 다음 헛소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한 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요. 드디어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했다입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가 본인이 그 출마 선언문에서 임기 단축 개헌 후에 그러니까 3년만 하고 그냥 자기 직을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헛소리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뭐 본인이 헌법을 어긴 내란숙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개헌을 할 자격이 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여왔던 이번 그건 또 정권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정말 익숙해요. 이제 뭐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그 자료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 출마 선언, 임기 단축 후 개헌, 대선 총선 동시 실시. 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화를 막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나라가 망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건데 이제 이걸 보면 여기에서도 사실 정확히 본인의 지지층들만 선동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뭐 이제 어찌 보면 상대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됐으니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항상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건 뭐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정책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 하느냐라는 이제 내용들이 계속 주된 공격의 지점이었잖아요. 아니 저는 아직도 몇 살 때를 살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왜 아니 우리나라나 잘하지 왜 남의 나라 이름 팔면서 그렇게 안 되겠다면 그 나라 국민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리더십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으로 출발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이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국무총리였다는 분이 이런 발언을 출마 선언 때 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분이 윤어기인 외치고 있는 극우 아스팔트층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 극우 분들의 발언을 담은 사진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님 대선 출마 선언 미쳤네. 나라 정상화를 위해 1년 2년 안에 개헌하고 3년 차에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 이거 윤카가 복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뒤에 자신은 물러나겠다는 그런 뜻?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윤카 복귀를 만들려는 큰 그림이라는. 근데 이렇게 돼도 현행법상으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해내겠다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게 헛소리란 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딱 집어서 근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덕수를 뽑아줘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 억울하게 지금 탄핵당한 개몽하려고 했던 우리 구국의 영웅 윤석열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도 통용되고 사람들에게 한덕수에게 희망을 갖는 이유가 그거라는 게 저는 사실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참 복잡하고 많은 맞아요. 아침에도 제가 이 기사 글도 보고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하신 그 말씀들 제가 잘 읽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만 싸울 때 됐고 국리민복이라는 단어를 국리민복.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럼 이렇게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엄을 결국에는 막지 못한 전 정부의 총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총리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시는지 지금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실 이게 당을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 정치인들이 우리가 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표를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임명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이 300명의 사람들이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한다는 이렇게 게 너무나 어렵히고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덕수 선생님께서 지금 뭔가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난가병에 걸리셨잖아요. 진짜요? 아 네. 이거 나에게 온 기회인가? 그렇죠. 난가? 이번 다 나라고 대통령 하니까 난가? 네.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주변의 헛소리들 듣지 마시고 빠르게 집에 가셔서 발 닦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헛소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헛소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헛소리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입니다. 사진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2심까지 나왔다가 대법원 올라가서 네. 파기환송을 당했어요. 이거 이재명 대선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영향은 없습니다. 출마에는 영향 없다. 네, 이제 어쨌든 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려고 했던 그 세력들에게 한 가지 물떡밥을 던져준 건 맞죠. 네, 근데 그런 건 맞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이거에 우롱당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파기환송됐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하급 법원인 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마에 대한 자격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지금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이 뭐 유죄냐 무죄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저는 여기서 집중하는 거는 사법부가 아니 대선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리더를 국민들이 나서서 내 한 표를 실현해서 뽑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사법부가 시점이나 어떤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5천만 명의 투표보다 이 12명의 결과가 우리의 리더십을 가르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아까 전에 한덕수의 저 망언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화를 막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저 대법관들이나 한덕수가 하는 짓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개발도상국들 수준으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No. 그겁니다. 네. 딱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발전시켜도 모자랄 리더십들이 사실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네. 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몇 명이 무슨 과도정부처럼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하나 더 보면요. 좌파들에게 물어볼 게 이재명 파기 환송되었어. 법은 썩은 거야? 윤석열 탄핵 헌재는 안 썩었지? 이렇게 그렇군요.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분이 언급한 건 헌재에 대한 얘기예요. 헌재는 안 썩었냐? 너네가 비판하는 대법원은 안 썩었고 헌재는 안 썩었냐? 이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비교 대상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기간 자체로만 보시더라도 헌재는 116일인가 이후에 이게 이 탄핵 113일 이후에. 탄핵을 결정을 했고 이 파기환송이란 거는 9일 만에 이렇게 그쵸.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정말로 이게 의아했던 게 아니 정말 평소에는 그렇게 느린 네. 법이 아니 거의 뭐 우사인 볼트 마냥 이렇게 따다다닥 한다는 건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고등법원 쪽으로 모든 자료까지 다 이송을 했더라고요. 야 빠르다 빨라. 예. 이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 보면서 대법원 없어져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대법원 존재 이유가 뭐냐? 없어져야 된다. 12명? 12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의 의사결정을 넘는 기관이 왜 존재해야 되냐? 이거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거야말로 정치기관이다. 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이 아니라 여기가 정치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삼심제도를 운영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분리하고 있는 것은 그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거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래서 삼권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장 주요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주권 재민이죠. 이제 국민들한테 모든 권력이 있고 국민들의 투표로서 이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프로세스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통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죽였겠지만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속도로 9일 만에 회의를 2번밖에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속도로 파기환송을 이미 정해놓고 답정너였던 거죠. 너무 좋습니다. 이미 정해놓고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의 정치라고 충분히 할 만하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같이 뜨는 거 같이 보고 계신데요. 저기 보면은 저기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구성이에요. 저기 있는 분들이 임명한 사람
그리고 임명하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판단이 바뀌어 있잖아요. 저게 과연 뭔가? 저렇게 할 거면 대법원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 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헛소리를 넘어서 헛된 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것도 좀 문제제기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법기관의 정치에 대한 개입, 국민의 여론을 뛰어넘는 어떤 간섭,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집중하고 해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헛소리는 여기까지 3가지 다뤄봤습니다. 패널분들께서 이렇게 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헛소리, 그리고 그 헛소리에 대한 아주 치열한 비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